자, 이번에는 8번째 1학기의 마지막 단원이 됩니다.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인데 요 1차 함수라는 단어, 우리 여태까지 배운 게 1차 함수였죠. 얘랑 이 1차 방정식이랑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하는데, 우리가 얘네들의 일반형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1차 함수의 일반형을 y는 ax 플러스 b라고 했었죠. 다음에 1차 방정식은 당연히 우리가 앞에서 배운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상수항까지 있는 이런 형태겠죠. 당연히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닌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는 ax 플러스 b인데 여기 a랑 b가 있으니까 mx 플러스 n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1차 함수가 되려면 당연히 m은 0이 아니겠죠. 이런 관계인데, 우리가 얘네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우리 여기 있는 이 1차 방정식을 만약에 y눈으로 정리를 한다. by 남기고 나머지 이항시키고요. 양변에 b로 나누면 이런 형태가 되죠. 그럼 궁극적으로 보면 여기가 x의 개수고 얘가 상수항이겠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m의 역할을 누가? 얘가 하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n의 역할을 얘가 하겠지. 그죠? 그래서 요렇게 1차 방정식도 1차 함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원래 m은 기울기고 얘는 y절편이었으니까 이 기울기가 a, b 두 부호의 관계에 의해서 부호가 결정된다는 얘기지. 다음에 y절편도 b와 c의 관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a, b, b, c의 관계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뭘 통해서? 함수의 그래프 형태에서. 만약에 이 직선이 이 1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얘는 오른쪽 위니까 기울기는 0보다 크죠. 얘는 y절편은 밑에 지금 0보다 작다는 얘기지. 그럼 얘를 1차 함수에서 한다면 m은 마이너스 b분의 a니까 얘가 0보다 크다는 얘기네. 결국 b분의 a는 0보다 작다는 얘기네. 결국 a, b는 무슨 부호? 다른 부호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음에 얘 마이너스 bc, n은 0보다 작으니까 b분의 c는 이거죠. 그럼 결론은 얘는 bc는 어떻게? 다르다라는 걸 알 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러면 ab랑 bc의 부호를 아니까 얘를 이렇게 ab가 0보다 작다라고 해도 상관없겠죠. 어차피 부호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곱하기나 나누기나. 다음에 얘 bc의 부호는 0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A, B, B, C는 아는데 AC 부호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죠? 그럼 얘를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냥 가정을 잡는 거죠. 만약 A가 0보다 크다면 얘는 음수겠죠. 얘가 음수래? 그럼 얘가 뭐가 돼야지? 음수가 돼야 얘라는 얘기지. 그럼 A랑 C는 양수 음수니까 얘는 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근데 A가 꼭 양수가 아니니까 음수일 수도 있겠지. 그렇다는 얘기는 A가 음수일 때는 B는 양수. B가 양수면 얘도 양수겠죠. 그럼 또 비교하면 얘가 음수일 땐 얘가 양수네. 어차피 관계는 똑같다는 얘기야. 근데 원래 요거는 이렇게 가정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요거 A, C의 부호는 C랑 A가 곱해졌든 나눠졌든 상관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원래는 A, B는 0보다 작다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양변에 B, C로 나눌 거란 얘기야. 그럼 얘네 약분하니까 C분의 A가 0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부호를 하는데 항상 나눌 때는 뭘 조심해? 우리 부등식의 성질 앞에서 했죠.
음수면 방향이 바뀌는데 BC의 부호는 양수니까 그대로다. 그래서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부호를 찾는 거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 결국 1차 방정식, 당연히 A랑 B랑 0이 아닐 때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1차 함수로 바꿀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앞 단원에서 배운 1차 함수의 성질을 가지고 다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1차 방정식도 1차 함수 문제로 푸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유념해 두시기로 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 이번에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얘는 뭐냐? 우리가 지금 1차 방정식 형태를 했는데 이 중에서도 뭘 했어?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닐 때를 해서 식을 정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근데 꼭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라는 법은 없으니까 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만약에 A가 0이다. B는 0이 아니다. 이런 식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A는 0인데 뭐 B는 3이고 뭐 C가 뭐 4다 라는 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식은 0 곱하기 x 플러스 3y가 4 이렇게 되지. 그럼 얘 정리하면 얘 3y는 마이너스 4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4 이런 식이 됩니다. 됐죠? 그럼 얘는 어떤 특징이 있는 식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우리가 1차 함수 관련으로 했으니까 얘 1차 함수라고 할 수 있나? 불가능하죠. 왜? x가 없으니까. 그럼 얘는 1차 함수는 아니겠네. 그럼 얘 함수라고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함수는 x를 변화시킬 때 y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럼 생각을 해보면 x가 1일 때 y는 얼마?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하면 되겠네, 그냥. y가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x가 2면, 2여도 마이너스 3분의 4네. 3이면 4네. 하나씩 되네. 그래서 얘는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얘가 어떻게 생겼느냐? 얘가 쉽게 생각하면 아까 얘기했을 때, x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고요. x가 2면 이것도 3분의 4. 3이면 얘도 3분의 4.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결국 x 값이 달라져도 y는 똑같은 수만 나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그래프의 특징은 어떻게 되느냐? y 값이 무조건 1일 때도 마이너스 3분의 4, 2일 때도 3분의 4, 3분의 4. 근데 이 사이에도 숫자가 많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런 직선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직선의 이제 형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 얘가, 요런 직선은 X축이랑 어때? 평행을 하네요. 얘는 X축이랑 평행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 얘기하면 또 요거를 Y축이랑 비교하면 Y축에 수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외우기 쉽게 하려면, Y축에 수직하니까 Y는 숫자로 표현된다 이런 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Y축에 수직한 그래프다. 그럼 얘를 좌표로 봤을 때는 어떻게? X는 바뀌는데 Y는 똑같아지는 이런 좌표를 보면 요 그래프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축의 수직, Y축에 수직한 직선이 나오고요. 이번에 세 번째는 반대로 A가 0이 아닌데 B가 0인 거. 얘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 A가 0이 아니라 A는 2고요. B는 0이고요. C는 마이너스 4라고 합시다. 그럼 얘 하는데 그러면 얘 대입하면 2x 더하기 0 곱하기 y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얘가 사라지죠? 그럼 2x가 4니까 x는 2 이런 식이 나오겠네. 그러면 이제 얘도 확인을 하는데 x가 무조건 2야. 그럼 x가 2일 때 y는 얼마야?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x가 2일 때 y가 1일 수도 있고요. x가 2일 때 y가 2일 수도 있고요. 2일 때 3일 수도 있어요. 됐죠? 왜? y가 뭐라고 얘기가 안 나왔으니까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 식을 보니까 얘 이제 또 똑같이 확인하는데 얘 당연히 1차 함수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함수인데 함수는 x가 하나 있을 때 y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얘는 x가 하나 있는데 y가 여러 개가 있죠. 그럼 결국 얘는 함수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얘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면 얘 x의 숫자가 있어. 얼마? 2. 이때 y가 뭐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이 사이도 되게 많겠죠. 결국 이런 직선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x는 2 이렇게 되고요. 아까 얘도 뭐 y는 마이너스 3분의 4 이런 식이란 얘기죠. 그럼 얘 특징을 보면 얘는 뭐? 아, 얘는 쟤랑 다르게 y축에 평행하네.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는 x축이랑 어떻게? 수직하네. 얘도 외우기 쉬우려면 뭐? 아, x축 수직하니까 예식은 x는 숫자로 표현되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x축의 수직한 직선, y축의 수직한 직선을 알았는데 우리 여기서 요 축 생각해 봅시다. 여기. 요거 x축이 수직하죠. 근데 요 값은 얼마야? 0. 그래서 x는 0 이렇게 나온 게 뭐 y축을 의미하고요. 다음에 얘도 요거 y는 0 값이죠. y는 0 이렇게 나온 게 x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축을 의미하는 식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겁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알아보는 게 지금 요 1차 방정식 형태를 앞에서 배운 1차 함수로도 했고요. 얘는 1차 함수. 1차 함수니까 당연히 함수가 되겠죠. 뭐 1차 함수는 안 되는데 함수인 것도 했고요. 뭐 함수가 아닌 애도 했어요. 결국 우리가 얘네가 전부 다 뭐 직선이긴 합니다. 왜 다 직선이었죠? 그런데 1차 함수가 아닌 것도 있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개념을 잡을 때 요 방정식의 형태는 1차 함수보다 뭐 큰 개념이라는 겁니다. 왜? 1차 함수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으니까. 근데 전부 다 뭐 직선이라는 의미를 띠고 있죠. 형태를. 그래서 우리 이렇게 1차 방정식의 형태를 뭐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도 부른다는 거. 요거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내용은 뭐냐? 우리가 1차 함수랑 1차 방정식을 하는데 여기 1차 방정식의 해랑 우리 함수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프에서 우리가 꼭 저건 아니니까 이제 1차 함수가 아닐 수도 있다니까 그냥 그래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방정식의 해라는 건 예를 들어 얘가 있으면 요 식을 만족하는 x, y 값 걔가 방정식의 해였죠. 근데 얘를 바꿔서 y는으로 표현하면 얘는 뭐 3분의 2x 마이너스 3분의 1을 되죠. 그럼 여기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y 값은 뭐야? 이 그래프의 위의 점이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만족한 xy는 이 방정식의 해고. 그러면 방정식의 해랑 그래프 위의 점이랑 어떤 관계야? 아, 정리만 하면 똑같으니까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어떤 방정식이 두 개 있다, 뭐 함수가 두 개 있다고 칩시다. 얘가 이렇게 두 방정식이 있다고 칩시다. 얘는 y는 뭐 x 플러스 1이고요.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 y는 x 플러스 2를 지나는 이 점들은 다 얘 위의 점이죠. 다시 표현하면 이걸 방정식처럼 표현하면 이 방정식의 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이 점들은 다. 다음에 여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이 직선 위의 점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겠지.
그럼 다시 표현하면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2는 0. 요거 이항하면 되죠. 여기에 해라는 건 여기를 만족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것도 얘를 만족하고 얘는 얘를 만족하는데 여기 두 직선이 만나는 이거. 두 직선이 만나는 점을 뭐라 그래? 교점이라고 하죠. 그럼 이 교점은 이 직선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네. 둘을 동시에 만족하죠. 둘을 동시에 만족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한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방정식을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한다. 얘가 뭐야? 앞에서 배운 연립방정식의 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은 이 교점이라는 건 뭐? 연립방정식의 해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교점을 구해야 돼. 그럼 뭘 구하란 얘기야?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란 의미라는 거 요거 알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관계 확인할 수 있으면 되고요. 이제 요 직선의 방정식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야 되는 게 앞에서 배운 위치 관계를 조금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당연히 우리 앞에서 두 1차 함수의 위치 관계를 했었죠. 그러면 우리 1차 함수를 이렇게 두 개 있다고 칩시다. 얘 복습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얘네 관계가 뭐? 첫 번째 일치, 두 번째 평행, 세 번째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요 세 가지를 알았었죠. 그럼 요거 복습을 해보면 얘 일치는 기울기가 같고 y절편도 같고, 평행은 기울기는 같은데 y절편은 다르고, 한 점은 기울기가 다르고. 근데 이거를 뭐로? 두 1차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얘를 비교하는데 우리 방정식이니까 일치한다는 얘기는 두 개가 똑같다는 얘기야. 요걸 교점의 의미에서 표현을 한다면 우리 만나는 점 똑같으니까 교점이 무수히 많다라는 거.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교점이 무수히 많다. 얘가 무수히 많아. 그러면 연립방정식 해도 무수히 많다라는 거지. 얘가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네 두 개의 연립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아. 걔는 어떻게 구했어? 우리 방정식 단원에서 개수의 비로 배웠었죠. x의 개수비, y의 개수비, 상수항의 비가 같은 거. 자, 다음에 평행관계도 똑같이 하면 평행은 교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교점이 없으니까 방정식의 해도 없다는 얘기지. 그럼 공통된 해가 없다는 얘기는 어떻게? x의 b랑 y의 b는 같은데 상수항의 b는 다르다. 이렇게 했었죠. 다음에 이제 한 점에서 만나는 건 당연히 교점이 한 개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해가 한 개란 얘기죠. 그럼 해가 한 개인 건 어떻게 찾았어? x의 b랑 y의 b가 다르다.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치 관계를 찾을 때 이제 함수랑 방정식이랑 관계가 똑같으니까 문제에 나오는 식의 형태에 따라서 골라서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라는 거. 요거 알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활용해서 또 뭐가 나오냐? 세 직선의 위치 관계가 나옵니다. 우리 세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이 세 직선의 위치 관계 중에 세 개가 다 일치하는 경우는 제외를 하고, 어차피 하나로 보이니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서 알아보면 요거는 네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먼저 세 직선이 평행할 때, 다음에 두 개가 평행하고 하나는 평행하지 않을 때, 세 번째는 세 점이
잘 안 지나네. 세 직선이 한 점을 지날 때 다음에 삼각형이 만들어질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세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 네 가지인데 우리가 얘 세 개를 한꺼번에 비교하는 건 없어요. 어떻게? 두 개씩 나눠서 얘네를 활용하면 됩니다. 근데 요거를 또 표현하는 방법이 우리 직선이라는 건 연장선이니까 어떠한 이 평면을 얘는 몇 등분? 하나, 둘, 셋, 네 등분해서 평면을 네 등분하는 경우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6등분 했겠죠. 그럼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등분 했네. 그럼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이니까 7등분 했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를 찾을 수 있는데 당연히 평행 조건은 그냥 다 평행하니까 찾을 수 있죠. 다음 얘. 두 개 평행이고 아니니까 얘랑 얘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얘랑 얘도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얘는 평행한 거. 이런 관계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에 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입니다. 얘는 어떻게 하냐? 이 두 직선, 이 세 직선 중에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해서 교점을 구하면 당연히 교점은 연립방정해라 그랬어요. 이 교점이 다른 직선을 지나면 되겠네. 그럼 지나면 어떻게?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교점이 다른 거를 지난다.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삼각형을 이룬다. 그럼 이 삼각형을 이루는 건 여기 형태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이 삼각형을 이룰 때는 어떻게 찾냐면 우리 위치 관계 중에 얘네가 아니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룰 때는 이거를 아닌 경우를 찾아야 돼요. 그럼 다시 말하면 가동 문제에서 이런 게 나와요.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때를 찾아라 라고 하면 얘네 세 개가 되는 거를 찾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직선의 위치 관계까지 확인을 하면 우리가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의 관계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 준비를 마무리하면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